올해 48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남에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저처럼 힘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까 해서 용기 내어 말씀드려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남편과 단둘이 알콩달콩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결국 살던 집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나이는 40 후반인데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동네 김정숙 여사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왔어요. 선영 씨, 혹시 관심 있으면 괜찮은 집에서 가정부 일 해볼까요? 돈도 나쁘지 않고 그 집 주인분도 좋은 분이에요. 솔직히 가정부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졌는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운명의 첫 출근 날이 됐어요. 7월 중순쯤이었는데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웠어요. 그런 폭염에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면서 찾아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에어컨 바람이 전혀 소용없었어요. 도착할 때쯤에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마치 샤워라도 한 것처럼 머리카락은 이마에 들러붙고 옷은 등과 겨드랑이 부분이 완전히 젖어서 뻘건해졌더라고요. 손수건으로 계속 닦아도 땀이 멈추질 않았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겨우겨우 찾아간 집은 정말 컸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정원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한눈에 봐도 부유한 집이구나 싶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이렇게 땀범벅인 모습으로 가도 되나 싶어서요. 누구십니까?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숙 여사님 소개로 온 이선영입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강준호 회장님이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70살이 넘으셨는데도 키가 크시고 자세가 반듯하셨거든요. 회색 머리를 말끔히 빗어 넘기셨고 하얀 셔츠에 슬랙스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한눈에 봐도 품격 있는 분이구나 싶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눈을 자세히 보니까 깊은 곳에 공허함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시는 분 특유의 쓸쓸함이랄까요?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아, 더위에 많이 고생하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회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목소리 속에도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묻어 있었어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확 느껴졌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선영 씨, 정말 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선 샤워부터 하고 오세요. 욕실은 2층에 있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사람 집에서 샤워를 하라고 하시다니요. 물론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이긴 했지만 뭔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혼자 사시는 70대 남성 집에서 제가 샤워를 하는 동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수건으로 좀 닦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더운 날 이 상태로 일하시면 쓰러지세요. 깨끗한 수건도 준비해 놨으니까 편하게 씻고 오세요. 회장님 목소리에는 정말 순수한 배려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40대 후반 여자가 70대 남자 집에서 혼자 샤워를 한다는 게 뭔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끈적끈적하고 불쾌했거든요. 결국 2층 욕실로 올라가서 조심조심 샤워를 했어요. 문을 확실히 잠그고 최대한 빨리 씻었죠. 혹시나 해서 귀도 바짝 세우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1층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순수한 배려였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어요. 샤워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회장님이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집 안을 둘러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거실은 너무 깔끔했지만 동시에 너무 휑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냉장고였어요. 혹시나 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우유 하나, 김치 조금,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런 큰 집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드실 게 없다니요. 회장님,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해 먹거나 배달시켜 먹어요. 혼자 사니까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장 좀 봐올까요?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근처 마트에 가서 된장, 두부, 호박, 양파, 쌀 같은 기본적인 재료들을 사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회장님이 몇 번 와서 보셨어요. 뭔가 신기하다는 표정이셨어요. 아마 오랫동안 집에서 이런 요리 냄새를 맡지 못하셨을 거예요. 드디어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같이 은 하얀 쌀밥. 정말 소박한 식사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어요. 회장님을 식탁으로 모셔다가 밥을 내어드렸어요. 첫 숟가락을 드시는 회장님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이 확 달라지셨거든요. 그동안 공허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따뜻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런 집밥 맛이요. 회장님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더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뿌듯함이 올라왔어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해드리는 게 이렇게 보람있는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거든요. 제가 요리를 해드리면 회장님은 혼자 드시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도 같이 드세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요.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니야. 같이 먹어요. 어차피 혼자 먹기엔 양도 많고.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밥만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죠. 회장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선영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살면서 배운 거예요. 남편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죠. 남편 얘기가 나오자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마 김정숙 여사님께 제 상황을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엔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회장님이 워낙 진심으로 들어주시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점심시간이 단순히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됐어요. 회장님도 본인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시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젊은 시절은 어땠는지 같은 얘기들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느끼게 된 건데 회장님도 저처럼 뭔가 큰 상실을 경험하신 것 같았어요. 가끔 먼 곳을 바라보시는 눈빛이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말들에서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사네요. 맞아요. 저희 때랑은 많이 다르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단순히 옛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간절함 같은 거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그날따라 회장님이 유난히 조용하셨어요. 평소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날은 거의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요. 저도 그런 날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선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때 회장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도 혼자 사시니까 이런 마음 아실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혼자 산다는 것,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지고.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상실감과 외로움에 대해서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분도 저처럼 혼자라는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나이 차이도 신분의 차이도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대화를 몇 번 나누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월 어느 저녁이었는데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회장님이 더 침울해 보이셔서 저도 조심스러웠거든요. 오늘이 제 남편 기일이에요.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 얘기는 대충 둘러댔었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45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회장님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주르르 나왔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그리운 마음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나이에 혼자가 되시다니. 회장님의 목소리에도 깊은 공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회장님도 입을 여셨어요.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어요. 그때 처음으로 회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분이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다는 것. 그 기간 동안 회장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병원에 매일 다니면서도
저는 정작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간병은 간병인 분께 맡기고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손만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자 감춰오신 후회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마지막에 아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요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네.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라면서 웃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순간 회장님이 왜 제가 해드리는 집밥에 그렇게 감동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을 느끼는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회장님, 곁에 계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까요? 정작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아니에요. 혼자 아픈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 말을 듣고 회장님이 조금은 위로받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회장님을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진짜로 걱정되고 아픈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선영 씨 남편분도 분명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그날 밤 정말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픈 기억들, 후회들, 그리고 그리움들을 털어놓으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이 저희 관계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다면 그날 이후로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이가 됐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나이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결국 상실의 아픔과 외로움은 똑같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나눈 지 한 달쯤 지난 3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회장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2층도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거든요. 근처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이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갔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회장님을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항상 단정하고 의젓하셨던 분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누워 계시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회장님이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눈빛으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협심증 증세라고 하셨어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위험은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회장님을 지켰어요. 간병인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가 불안했거든요. 회장님이 혼자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회장님 곁에 앉아서 지켰는데 새벽 3시쯤에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이번엔 산소 마스크를 벗으신 상태였어요. 선영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지키고 있었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때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70이 넘은 어르신이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한마디를요. 선영 씨,
당신 없으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고용 관계를 넘어서 정말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회장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나이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회장님이 3일 만에 퇴원하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대화하는 톤도 그렇고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저는 더 세심하게 회장님을 돌봤어요. 약 시간도 정확히 챙기고 몸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도 짰죠. 회장님도 저에게 더 많이 의존하시게 됐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의 이런 특별한 관계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그리고 곧 큰 시련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혹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퇴원하신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마트에서였어요.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동네 아줌마 둘이 저를 보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귀에 들린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 여자 강 회장 집에서 일한다면서. 요즘 너무 자주 보이지 않아.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것 같던데. 그러게 말이야.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40 후반. 회장님하고는 20살도 넘게 차이 나잖아.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회장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조카분이 찾아온 거예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저를 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았어요. 삼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회장님과 조카분이 서재로 들어가셨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어요. 조카분 목소리가 꽤 큰 편이셨거든요. 삼촌,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가정부 여자가 삼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린다고요? 전 정말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회장님이 화를 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선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조카분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삼촌, 요즘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조카분이 가신 후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 길에서 마주치면 피해가는 시선들. 김정숙 여사님도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선영아, 너 혹시 괜찮은 거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냥 일하는 사이예요, 여사님. 그래. 너를 믿어. 하지만 조심해. 혹시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마라.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나쁜 여자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길에서 마주치면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회장님과 함께 병원에 가는데 병원 대기실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그 여자구나. 나이 차이가 저렇게 나는데 뻔하지 뭐. 정말 창피하고 화나고 속상했어요. 회장님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말씀이 적어지시고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도 조심스러워지셨거든요. 아마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게 미안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한 달 정도 계속되니까 저도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성실하게 일하고 아픈 분을 돌봐드린 것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억울했거든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회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깐 쉬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이 놀라시면서 만류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회장님 댁에 가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조금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사람들 시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복잡한 감정에 휘둘릴 일도 없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났어요. 회장님이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실까? 식사는 제대로 하실까? 혹시 또 몸에 무리가 오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김정숙 여사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거든요. 목소리가 다급하더라고요. 선영아, 강 회장님이 또 병원에 실려갔대. 조카가 전화했는데 너를 찾는다고 하더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또 쓰러지셨다니요. 제가 없는 동안 혼자서 무리하신 건 아닐까. 당장 뛰어나가서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조카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삼촌이 계속 선영 씨만 찾으세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일주일 만에 보니까 확실히 기력이 떨어져 보이시더라고요. 얼굴도 훨씬 말라 보이시고. 회장님, 저 왔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회장님이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는데 손이 너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선영 씨, 정말 온 거예요? 네, 왔어요. 괜찮으세요? 그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선영 씨 없으니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약도 깜빡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양실조의 탈수까지 겹쳐서 쓰러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혈압약도 며칠째 안 드셨다고 하시고 제가 얼마나 자책이 됐는지 몰라요. 그날 밤 병실에서 회장님을 지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제가 외면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회장님이 좀 나아지셨을 때 조카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삼촌이 선영 씨 없으니까 정말 못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앞으로도 삼촌 잘 돌봐주세요. 저희도 이제 알겠어요. 선영 씨가 삼촌께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회장님이 퇴원하는 날, 저는 마음을 확실히 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회장님, 다시 돌봐드릴게요.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정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네, 이제 상관없어요. 우리가 서로 소중하다는 마음이 진짜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요. 선영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이나 신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바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필요로 하는 마음이었어요. 회장님과 다시 함께하게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장님이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영 씨, 아들들한테 얘기해야겠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미국과 호주에 계신 아들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영 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니까 당당하게 소개할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 계신 큰아들분과 화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화면에 나타난 아들분이 저를 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셨어요. 아들아, 이선영 씨라고 아버지를 돌봐주시는 분이야. 가사 도우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이지. 처음엔 큰아들분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자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게 당연하죠. 아버지가 많이 의존하고 계신 것 같네요. 하지만 회장님이 제가 병원에서 밤새 간병해 드린 이야기, 약 챙겨드리는 이야기,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해 드리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까 아들분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호주에 계신 둘째 아들분과도 통화했어요. 둘째분은 형보다 조금 더 직설적이셨어요.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선영 씨가 잘 챙겨주시나 봐요. 그럼 선영 씨 덕분에 약도 제때 먹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에 큰아들 가족이 한국에 놀러 온다고 하신 거예요. 아마 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공항에 마중 나간 날 정말 떨렸어요. 손자들과 며느리까지 만나게 되니까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며느리분이 처음엔 조금 어색해 하셨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드시고 나서부터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특히 손자들이 저를 금세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큰아들분도 완전히 마음을 여셨어요. 선영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 어머니 덕분이에요. 큰아들분이 저에게 따로 말씀하셨을 때 정말 뭉클했어요. 저희가 멀리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마음이 놓여요. 아버지한테 진짜 가족이 생기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며느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아버님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에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떳떳해졌네요. 아들들도 인정해주고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족분들이 이해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었거든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나서 저희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거든요. 선영 씨, 이 집이 너무 크고 조용하지 않아요? 뭔가 활기를 불어넣어 보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거실 한쪽을 작은 카페처럼 꾸며서 동네 어르신들 모시면 어떨까 해서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개인 주택을 카페처럼 꾸민다는 발상이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거실 한쪽을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테이블 몇 개를 놓고 편안한 의자들을 배치했죠. 벽에는 예쁜 액자들도 걸고 작은 화분들도 놓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메뉴였어요. 제가 직접 끓인 차와 간단한 디저트들을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특히 제 특기인 수정과와 식혜, 그리고 직접 만든 떡들을 내놓기로 했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 왔어요. 처음엔 김정숙 여사님이 친구 몇 분과 함께 오셨어요. 어머, 여기가 완전 달라졌네. 정말 아늑하다. 식혜 맛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첫날부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제가 끓인 전통차들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요즘 이런 맛 보기 힘든데 정말 옛날 어머니 솜씨 같네요. 일주일 만에 소문이 퍼져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문을 열었는데 매일 대여섯 분씩은 꼭 오셨어요. 제일 기뻤던 건 회장님의 변화였어요. 손님들과 대화하시면서 정말 생기가 돌아오셨거든요. 예전엔 하루 종일 조용히 책만 읽으시던 분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회장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러게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져요. 2달쯤 지나니까 정말 동네 명소가 됐어요. 강시댁 사랑방이라는 이름도 생겼고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저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수군거리던 분들도 이제는 2분 정말 잘 어울리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너희 둘 보면 정말 부럽다. 서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다 보여.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보람도 찾았어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이곳에 와서 다른 분들과 대화하고 웃으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뜻깊었거든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시면서 정말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선영 씨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20분 정도 되시고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무엇보다 저희 둘 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저희를 수군거리며 바라보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마트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고 2분 정말 잘 어울리신다. 보기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카페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은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어느 날 80세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선영아, 처음엔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런데 지켜보니까 너희 둘은 진짜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아끼는 마음이 진짜면 되는 거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오해와 편견을 이겨내고 진심이 통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 젊은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30대, 40대 손님들이 오셔서 어르신들 보면서 희망을 얻어요. 사랑은 정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회장님도 정말 당당해지셨어요. 예전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셨는데, 이제는 저와 함께 시장도 가시고 산책도 하세요. 손을 잡고 다니실 때도 있고요. 선영 씨, 이제 정말 떳떳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날은 동네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황혼 로맨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응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카페를 찾아오셨어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부터 젊은 연인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가세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세요. 60대 호라비 할아버지인데 저희를 보시더니 나도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하시면서 소개팅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해요. 사랑은 정말 나이가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배웠어요. 회장님과 저는 이제 완전한 동반자가 됐어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에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저녁엔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선영 씨,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지금 저희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거든요. 동네 분들도 이제는 저희를 모범 부부라고 불러주세요.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고.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고 돌보느냐라고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선영 씨와 강준호 회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감동적인 황혼 로맨스였죠. 나이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두 분께 박수를 보내드려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황혼 로맨스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